시장 골목 한켠 허름한 식당 뒷주방에서 최명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합니다. 74세 나이가 무색하게 바삭하게 마른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죠. 식당 주인은 명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며 노인네가 어디 가서 일하겠냐며 얕보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할 뿐이죠.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그리고 언제나 접혀있는 긴 소매의 낡은 옷. 그것이 시장 사람들이 보는 최명자의 전부입니다. 할머니, 이거 좀 더 깨끗하게 닦아야지. 손님들 보기 안 좋잖아. 식당 주인의 타박에도 명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동네 상인들은 그녀를 그저 불쌍한 노인 정도로만 여기죠.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명자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장사 잘 되겠네. 벌써부터 손님들이 북적이는구먼. 명자는 주방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식당 안은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자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죠. 이모, 여기 국물 좀 더 갖다 주쇼. 큰 소리에 명자는 국물을 담아 홀로 나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남자들 무리가 들어왔어요. 얼핏 봐도 건달 기질이 다분한 젊은이들입니다. 명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죠. 식당에 종종 찾아와 시비를 거는 지역 조직의 패거리였습니다. 명자는 국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조폭들이 큰 소리로 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자리 좀 비켜봐. 우리가 앉을 거니까. 점심시간 피크에 이미 모든 자리는 찼습니다.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명자는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지만 그 젊은 행동대장이 명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매, 이 자리 좀 비워달라고 했잖아. 귀 안 들려? 명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젊은 조폭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손님들은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아요. 조폭 무리의 기세에 눌린 탓이었죠. 할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없다고. 자리 비켜달라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조폭은 욕설을 내뱉으며 명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명자의 손에서 국물 그릇이 흔들렸고 결국 그 끓는 국물이 조폭의 옷에 튀었어요. 아씨, 뭐 하는 거야? 조폭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식당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바깥 상황을 살피며 숨을 죽였죠. 미안합니다. 명자는 짧게 사과했지만 이미 분노한 조폭의 마음을 돌리기엔 늦었습니다. 그는 주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과격해졌어요. 미안하다고? 이거 명품인데 돈으로 때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주저없이 손을 들어 명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자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식당 손님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죠.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언제나 수그러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눈빛이 조폭을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CCTV. 없어요. 꺼져 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주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들은 듯, 들리지 않은 듯 천천히 팔소매를 걷기 시작했어요.
조폭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화를 내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옷이? 그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명자가 왼팔 소매를 완전히 걷어올렸기 때문이죠. 오래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한 형태의 흑호와 붉은 매화였어요. 조폭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명자의 팔에 새겨진 문신에 고정되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저건 그의 동료들도 문신을 보자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명자를 괴롭히던 조폭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형님이 말씀하시던 전설. 젊은 조폭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주저앉고 말았죠. 조폭 패거리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팔소매를 다시 내리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젊은 조폭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굴던 조폭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명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젊은 조폭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장 골목 식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이곳에서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방금 전 뺨을 맞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였죠. 젊은 조폭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어요. 저희 삼촌이 조직에 있을 때 그 문신을 가진 사람 얘기를 술 마실 때마다 했어요. 조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인물을 만난 듯한 눈빛이었죠. 식당의 모든 손님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뒤돌지 않는 여자, 전설의 매화. 명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듯했죠. 그녀가 한때 매화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의 기억. 그 시절 그녀는 여성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명자는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조폭과 그의 패거리들은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식당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추측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주방으로 돌아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식당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방금 전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폭력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조폭 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떠났고 젊은 행동 대장만 식당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명자는 주방에서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당 주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으로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기, 명자 씨. 평소에는 함부로 대하던 주인이 갑자기 존칭을 사용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명자는 대답 없이 일에 집중했어요. 혹시 그 문신이 진짜인가요? 젊은 시절에 정말 조직에 계셨던 건가요? 명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길 바랍니다. 명자의 단호한 말에 주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죠. 명자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식당이 한가해졌어요. 명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 식당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조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 선배님. 젊은 조폭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이름은 최명자야. 그냥 명자라고 부르면 돼. 젊은 조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제 이름은 강태현입니다. 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명자와 태연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순간이었어요.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명자가 물었습니다. 태연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존경이 의미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 길이 맞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 선배님을 뵙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명자는 태연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거의 기억,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연민까지. 이 길에 들어서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걸 몰랐던 거야?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그저 돈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필요했고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했죠. 명자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비슷한 선택을 한 이 젊은이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너 같은 애들 살라고 내가 그만뒀다. 명자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조직에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 그들 중 대부분은 너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아이들이었지. 결국 나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야. 조직에서 나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태연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 같아요. 오늘 선배님을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자는 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명자를 향해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순간 밝게 빛났죠. 가끔 이 식당에 들러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구나. 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식당을 떠났어요. 명자는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명자가 식당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물론이고 다른 종업원들도 명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경외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명자 씨, 오늘부터는 홀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뒷주방에서만 계시기엔 아까운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의 제안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네요. 주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명자를 잘 대우하라고 은근히 당부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시장 골목 사람들은 이제 명자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명자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과거를 잊고 조용히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 식당은 여느 때와 같이 붐볐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주인이 다급히 뛰어왔어요. 명자 씨, 저기 손님이 당신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렸어요. 누구죠? 모르겠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인데 급하게 찾으시네요. 명자는 천천히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나갔죠. 구석 테이블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명자는 그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속했던 조직의 고문이었죠. 오랜만이네, 매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어떻게 여기를? 소문이 빠르지. 전설의 매화가 나타났다고 하더군. 명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 없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명자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걱정 마.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것뿐이지. 명자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숨어 있는 다른 조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죠. 이제 그런 세상은 지났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처럼 피 흘리는 싸움은 이제 없어. 명자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세상은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가요? 노인은 명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명자와 여러 조직원들이 함께 있었죠. 모두 떠났어. 너를 제외하고는. 명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함께 싸웠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 그녀가 조직을 떠난 진짜 이유였죠.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 너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해. 명자는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내가 너를 이 길로 이끌었지.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었어.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감정을 억눌러 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상실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솟구쳤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제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알아.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어제 내가 만난 그 젊은이 강태현이라고 하던가. 그 아이가 조직을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 명자는 날카롭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태연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면. 노인은 손을 들어 명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주고 있어. 조직에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명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의 용서를 바라진 않아. 다만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이제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게. 노인이 떠난 후 명자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녀에게 월급을 인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명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저 이전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평범해졌습니다. 명자는 다시 그저 식당 뒷주방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명자는 시장을 나서다 우연히 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전단지를 자세히 읽었죠. 그리고 문득 태연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처음으로 일찍 퇴근을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했어요. 명자는 천천히 걸어서 복지센터로 향했죠. 멀리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태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태연은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과거의 험상궂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명자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태연이 음식을 나르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연의 눈이 커졌고 곧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죠. 명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료에게 무언가 말한 후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선배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명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됐네. 잘 지내고 있구나. 태연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어요. 네, 조직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정상호 고문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명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상호는 그녀가 만났던 노인의 이름이었어요. 그가 정말 태연을 도왔다니 의외였죠. 다행이구나.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니?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요. 명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과거에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떠올랐죠.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태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도 가끔 여기 와서 같이 봉사하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선배님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한번 와볼게. 명자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왼팔의 문신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그 문신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삶의 증거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표식이 되었어요.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뒷모습은 노을 속에 천천히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빛이 일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묻고 현재를 바로잡을 때 또 하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